안녕 여러분, 미네코입니다. 이번 10월 이달의 날 생각 주제는 나의 경제적 안정과 나의 꿈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이런 생각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자 되고 싶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특히 요즘에 돈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달의 날 생각은 제가 진짜 지금 찐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저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의 요즘 찐 고민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저의 꿈에 대한 유지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선생님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서 그동안에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 선생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뭐 물론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도 했었고 이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구독자 선생님 10,000명이 된 기념으로 Q&A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혹시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Q&A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9년 차, 거의 10년 가까이 독일에서 프리랜서 연주자로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독일에 온 건 아니고 제가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석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여기에서 프리랜서 연주자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10대 때 조금 어린 나이에 일찍이 찾았고 또 그 일을 꾸준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또 유학도 나오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장점에는 단점이 따라오고 단점에는 또 장점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선택해서 밥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음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항상 늘 같이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죠. 뭔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예술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아주 아주 풍요롭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제 일을 선택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충분한 돈, 뭐 많은 돈, 큰 돈, 얼마를 버느냐에 대한 그 기준치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개념이 각자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 연주자, 음악가, 예술가로 살면서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어쨌든 제가 제 집세도 내고 보험비도 내고 한 사람의 제 1인분치는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미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긴 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또 저의 가족 관계나 또 저의 소비 습관이랑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제가 부양해야 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소비를 최대한 줄이자 물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뭔가 비싼 물건, 뭐 예를 들면 제 기준에서 엄청 비싼 물건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하나 사기에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4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4년, 5년 만에 거의 드디어 처음으로 카메라를 장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소비를 할 때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많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돈을 쓰는 타입이어서 아주 아주 큰 돈을 쓰지 않는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일이 진짜 없을 때도 정말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은 딱 벌 수 있더라고요. '와 진짜 이번 달 너무 힘들다. 이거 다음 달 월세 낼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그것만큼 딱 맞춰서 돈을 벌 수 있게 일이 들어오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나의 힘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진짜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바로 전에 이달의 날 생각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가까운 저의 가족의 장례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치르면서 느낀 거는 아니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뭐 결혼식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제 인생에 이렇다 할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이벤트를 치러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의 일생에서 이런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결혼식이라던가 장례식이라던가 이런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어쨌든 나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나 혼자 밥벌이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저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제 인생의 어떤 일련의 이벤트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생각해 보면 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젊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저의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 저의 동생이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항상 건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노화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자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제 눈앞에 현재 지금의 나만 너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돈이란 과연 뭘까?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먹고 어쨌든 밥벌이하고 집세 내고 살고 있다는 거에만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축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처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좀 부끄럽게도 경제적인 관념이 그렇게 뭔가 막 투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운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돈을 운용할 만큼 큰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현재에만 집중하고 사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베를린과 그리고 독일 정부가 2025년, 2026년에 베를린에 지정된 예술 분야의 이런 지원 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예술계에 대한 이런 지원 축소가 물론 2년을 발표한 거긴 하지만 2년 동안 이렇게 잠깐 주춤한 거여도 장기간 동안 정말 많은 예술가 그리고 예술 단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많은 예술 단체들, 연주 단체들이 베를리니스트 kultur라고 베를린이 문화다, 베를린은 문화다라는 어떤 표어를 내걸고 이걸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하게 딱 결정이 난 건 없고요. 특히나 저 같은 프리랜서 연주자 그리고 저의 다른 프리랜서 연주자 동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간으로 더 길어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책에서 돈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분야가 예술 분야잖아요. 함께 연주하고 일하는 친구들이랑 그때그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다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랜서라는 것의 어떤 특성이겠지만 저희가 정말 일이 들쭉날쭉해요. 일이 많을 땐 정말 많고 일이 적을 때는 또 일이 아예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의 수입도 들쭉날쭉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프리랜서 이제 연주자로서 이런 금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연주에 고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고용을 했을 때만 제가 연주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늘 있거든요. 누가가 저에게 일을 제안해 줄 때까지 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시장 안에서 이제 클래식 타악기를 하는 이제 여자 연주자들이 정말 많아졌고, 그 여자 연주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또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타악기 연주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거든요. 다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살면서 연주를 하면서 여자 타악기 연주자와 이 연주를 한 적이 정말 손에 꼽게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인 저의 동료들이랑 연주를 하고 싶다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함께 연습하자라고 해가지고 연주했던 거 말고서는 프리랜서 연주자로 어디 일하러 연주를 하러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고용한 다른 연주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자 타악기 연주자랑 일을 해본 적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절대적 소수라는 점에서 불안한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여기 독일 땅에서 누가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동양인, 에이시안 여자 타악기 연주자라는 이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특성이 독일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나를 계속 불러주고 나를 계속 연주를 함께 하고 일을 같이 하겠지라는 어떤 불안감을 계속 주기도 하고 불안이 항상 앞에 뭐 나와서 꺼내져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제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은은하게 항상 깔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아, 내가 진짜 내 일을 잘해야지. 연습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이렇게 날 증명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이런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에 좀 중독되고 빠지게 되었달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 나의 어떤 이런 역할이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어딘가에 딱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 그런 것들이 저를 진짜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예술 분야에 이제 지원금 삭감하겠다 이런 것까지 발표한 거를 들으니까 진짜 좀 제 억장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현실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여러분들 서바이벌 프로그램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어 하는데 만약 내 눈앞에 이 현실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내가 그 게임 안에서 가장 최약체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실력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눈앞에 현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고 또 연주자라는 직업 자체가 몸을 계속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몸의 노화에서 오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의지가 있더라도 타의에 의해서 내 일이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왜 안정적인 뭔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프리랜서 연주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이라 하면은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가는 것일 텐데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오케스트라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는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직업인 거죠. 저는 오케스트라 음악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케스트라 지금도 자주 나가서 함께 연주하고 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 직업이 되는 거는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클래식 타악기라는 악기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뭐 오케스트라 연주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타악기는 비중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마다 제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던 학부 시절에. 그리고 또 저의 성격이 조직 생활, 뭔가 이런 단체 생활에 정말 맞지 않는 성격이어서 제가 좀 단체 생활을 좀 유달리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는 내내 모든 선생님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오케스트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안정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믿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의 은사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를 생각해서 "너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음악을 하길 바래. 그러려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니까. 그래서 저 정말 오케스트라 공부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저는 뭐 하나 하면 열심히 뭐든지 좀 끝장 보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항상 마음속 안에는 '아 나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아무 누구에게도 얘기하진 못했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나오고 베를린에서 이제 음악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니 굳이 오케스트라 꼭 안 들어가도 물론 엄청 가시밭길이고 조금 돈을 많이 못 버는 길일 것 같긴 한데, 프리랜서 연주자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베를린 안에서는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연주가 정말 끊이지 않고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책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길로 아무도 그쪽 길로 그렇게 해 보려고 선택해서 해 보지 않았지만, '해 봐도 좋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번 더 내가 나의 감을 믿고 해 보자.'라고 선택을 하고 프리랜서 연주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이건 좀 순진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한다면 돈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늘 약간 내 마음이 좀 시키는 대로 일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겠지. 뭐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하진 않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프리랜서 연주자로 일 이제 계속 해온 지 3 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현실을 제가 계속 맨날 박치기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아 정말 현실은 녹록지 않구나. 진짜 힘들구나.'라는 거를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돈이라는 게 나의 가치나 나의 능력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 될 때도 있고, '나 너무 안일했구나. 돈이라는 걸 너무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 쪼대로 너무 살았던 건가?'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조금씩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앞서서 프리랜서로 살면서 조금 힘든 점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를 조금 어느 정도 잘 알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내가 뭘 선택해야 즐겁게 일하면서 내가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에게 잘 맞는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이 길이 옳도록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일에 만족하고 제가 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일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저의 상황이라든가 고민들이 저를 끊임없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하는 이상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은 저를 항상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 이외에 내가 나의 어떤 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끊임없이 뭔가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좀 버겁고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물론 저도 버겁고 힘들 때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그걸 좀 즐기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같아요.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또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좀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꿈, 이런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남겼었어요. 돈과 행복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다른 답변을 주셔서 진짜 재밌었어요.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즐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무 어려움.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움. 둘 다 적절히. 돈이 없으면 정말 사소한 행복조차도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낄 땐가 자격이 있나 혼자 검열하게 됨.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고 좀 통장이 좀 가볍고 지갑이 조금 이렇게 얇아졌을 때는 뭐 그냥 어디 가서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지금 밖에서 밥을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밖을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이 너무 파래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행복들은 정말 돈이 안 드는 그런 행복이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돈이라는 것을 썼을 때야 얻어지는 또 행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콘서트 투어를 도는데 돈이 없으면은 티켓을 못 사서 거길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도 어쩔 수 없이 중요하고 또 나의 정말 이런 사소한 행복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구독자 선생님이 손편지를 또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20대 초반에는 나의 꿈, 돈보다는 행복이지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돈, 행복 둘 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했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남들보다 유리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격지심도 들고 부러워했어요. 지금은 이 일에서 나름의 재미가 보이고 습관처럼 루틴화된 패턴의 정서적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족한 행복은 쉬는 시간을 챙기고요. 이거 진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적 안정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면 30대 중반 이후에는 안정을 위해서 직업 변경을 고민할 것 같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아직 미혼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 경제적 안정을 선택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게 경제적 안정을 선택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하든, 제가 제일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한 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항상 어느 정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금 얻고 있는 수입의 정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정도가 저의 음악 활동, 제가 연주자로 활동하는 거에서 얻고 있는 수입이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씩 얻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정책이 어느 정도 저에게 수익이 좀 전해지려면 미니멈으로 채워져야 하는 금액의 양이 있어요. 독일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여기 기준으로는 70유로인데 70유로라는 돈이 채워져야만 저에게 돈이 입금이 되거든요. 제가 올해에는 3번 정산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 그러면 2024년 2월에 68유로, 7월에 99유로, 그리고 10월에 76유로 이렇게 입금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돈이어가지고 이 돈 이렇게 정산 받으면은 가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일에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끼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어떤 지속감에 대해서 오는 좀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업 유튜버가 되거나 유튜버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직 너무 부끄러운데 유튜버가 되거나 크리에이터라는 게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니까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니까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현실에서의 저는 항상 연습하고 음악만 생각하는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업으로 유튜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제목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왜냐면 이 일이 어느 정도 저한테 잘 맞기도 하지만 잘 맞지 않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재미?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느끼는 재미는 음악가로서 느끼는 재미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전체 음악의 일부에서 근데 되게 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고 또 그걸 또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역할이 있다면 유튜브 할 때 영상 만드는 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그냥 영상을 막 만들어서 편집도 해보고 음악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는 그 성취감이 저한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진짜 재밌어요. 전업으로 유튜버로만 돈을 벌어먹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들어와서 제가 음악을 계속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제가 가끔 하잖아요. 또 광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유튜브 광고를 딱 한 번 한 것 같아요. 광고 제안이 생각보다 여러 개가 많이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해서 할 때 그 일을 진짜 엄청난 프로의 마인드 나는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프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제 본업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나의 중심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나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 연주자로 음악을 하면서도 일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선택을 할 때 돈을 많이 안 주는 일이어도 이 일이 내 음악적 성장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해서 또 엄청 열심히 하고 할 때도 있고 진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뭔가 그냥 수박 겉핥기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못하겠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 진심으로 대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항상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금전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일 저 일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일 싹 다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항상 하면서 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또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뭐 예술가이기 전에 음악이라는 어떤 직업을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모든 수익이 다 저의 본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해서 한다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나 진짜 다음 달에 월세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라는 거 안에서는 유튜브라는 게 저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일만 선택을 해서 한다거나 이야기가 자꾸 좀 바깥으로 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진정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답변을 주셔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불가능. 광고 10개를 봤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서비스 프로덕트는 몇 개나 될까요? 의심이 돼.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진정성만 보이면 괜찮아요. 본래의 취향과 동떨어진 콘텐츠로 과대 광고하는 것만 아니라면.
미네코님이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진정성도 행복도 수익도 다다 챙겨가세요.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수익이나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조금 했는데 뭐 제가 갑자기 뭐 광고를 많이 하겠다 혹은 뭐 광고를 앞으로 아예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돈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본업인 음악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제가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어떤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굳건한 기준을 딱 세우고 또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이라면은 어떤 광고나 일 같은 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저의 중심과 또 그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양심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의 일이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그게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지속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원동력과 힘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힘만으로도 조금 힘들고 빠듯할 때 바깥에서 기름칠을 이렇게 슉 해주면은 갑자기 차가 슝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을 굳건하게 딱 지키면서 한다면은 기꺼이 제가 앞으로 다양한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뭐 저의 본업인 음악에서 제 일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 과제고 이 유튜브 안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저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이 일을 꾸준히 잘 해 나가고 싶은 게 저의 지금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 과연 다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적 안정과 꿈과 행복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저의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는데 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에 다양한 생각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긴 댓글 읽으면서 저도 진짜 많은 거 배우고 느끼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관계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 생각도 조금 깨워지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뭐 꿈과 행복 이런 거에 대한 오늘 나눈 생각이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곧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